여러분들, 독서실하고 스터디 카페를 인수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독서실은 면세업이고 스터디 카페는 과세업이기 때문에 이 두 사업을 동시에 우리가 양수도 계약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한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스터디 카페, 독서실 창업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 면적에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무인으로 운영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스터디 카페와 독서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하지만 요즘에는 신규로 사업장을 오픈하는 것보다 기존 사업장 중에 관리나 사업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업 외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매물이 나온 것들은 우리가 기존 사업장을 인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저평가되어 있는 사업장을 인수를 해서 다시 원래의 가치로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면 적은 권리금을 주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 사업장을 차리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보다 인테리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원가가 평당 200만 원으로 만약에 공사를 했다고 하면 그 전에 공사한 사람들에 대한 원가가 물론 일부 감가상각은 되어 있겠지만 공사비가 1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릴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잘 안 되는 사업장을 인수를 해서 정상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사업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고 계신 사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실제로 매입한 사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기존 사업장을 인수를 할 때는 그냥 대충 보고 인수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 비용, 순이익 요 세 가지를 확실히 분석을 하고 우리가 인수를 해야겠죠.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매출이 1000에서 140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순이익이 500에서 7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우량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권리금이 9천만 원으로 나왔는데 깎고 조율의 과정을 거쳐서 7,500만 원으로 인수하는 걸로 했고요.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2천만 원, 잔금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계약하는 걸로 했고요. 특이한 것은 2층, 3층은 독서실이 있고요. 4층은 스터디 카페가 있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면세업이고요.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과세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세업과 과세업을 동시에 인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월 순이익이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면 내가 지불해야 되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 그런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과 비용이 적절한지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손익분기점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동안에는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를 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돈을 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달에 500에서 700만 원 정도 남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나쁘지 않은 그런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양수도 계약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 양수도 계약이 있고 포괄 양수도 계약이 있습니다. 제가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 양수도는 말 그대로 권리금 7,500만 원을 주는데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7,500만 원 플러스 750만 원을 양도인에게 주면 되는 거고요. 포괄 양수도 같은 경우는 현재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자만 바뀌는 행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일반 양수도 계약의 경우는 2층, 3층 독서실이 면세인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뒷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권리금 계약이 마무리가 됐다고 가정을 할 때 권리금 7,500만 원에 부가가치세 750만 원을 양도인한테 주면 총 8,250만 원을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인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750만 원 추가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징수를 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는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가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면세업에 해당하는 2층, 3층분, 즉
3분의 2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층 부분에 있는 3분의 1인 부가가치세 250만 원만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 750만 원을 주지만 국가로부터 250만 원만 환급이 되기 때문에 5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500만 원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세업과 과세업이 섞여 있는 이런 사업장을 양수도 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포괄 양수도로 계약하는 것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제공을 할 때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냐면 계약서 하단에 특이하게 문구를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포괄 양수도 계약이다라고 문구를 하나 추가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권리금 7,500만 원을 주게 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포괄 양수도 계약의 경우 사업의 종류는 유지한 채 사업자만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포괄 양수도 되는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양도인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징수되지 않고 양수인도 역시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스터디 카페하고 독서실처럼 면세업과 과세업이 섞여 있는 그런 사업장을 우리가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포괄 양수도로 계약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포괄 양수도 계약을 우리가 법인으로 한다고 가정을 할 때는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인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권리금 7,500만 원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감안을 해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권리금 7,500만 원을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8.8% 기타 소득 처리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의를 한 내용인데 법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없지만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권리금에 대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기타 소득세의 원천징수 퍼센트가 8.8%이기 때문에 8.8%를 제외하고 양수인은 양도인한테 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그 원천징수한 8.8% 분에 대해서 국가에 납부만 하고 그냥 없어지는 돈이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 원천징수 되는 금액은 비납부세액으로 가만히 돼서 다음에 소득세 신고할 때 우리가 원래 내야 되는 소득세 8.8%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비납부세액으로 간주를 해서 그 금액을 차감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해보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 이해되시죠? 요즘 무인 아이스크림 소호사무실, 독서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장 창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창업에 대해서는 매장 선택과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사업장을 인수할 때 발생하는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든 원천징수든 양수인, 양도인 중 한쪽이 손해보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금을 이해하면서 사업장을 양수도해야 서로 손해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면세업과 과세업을 한꺼번에 포괄 양수도했을 때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정보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